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제 KC 인증은 받아야 되는 거죠.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어린이 제품, 전기 제품,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 있는데, 근데 이제 KC 인증을 안 받았을 경우 안 받은 거에 대한 처벌을 예고하는 공문이 제품안전관리원 또는 국가표준기술원 또는 이제 전파관리원 이런 데서 이제 날라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와 같이 KC 인증 미인증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배경은 그 경향이 굉장히 많이 바뀐 현상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1년 전만 해도 KC 인증을 받지 않아서 행정처분 공문을 받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제조사로부터 구입을 했거나 또는 동대문이나 남대문과 같은 도매상에서 구입을 해서 행정처분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문서를 이제 의견서나 소견서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KC 인증을 받은 걸로 오해했다. 이런 것은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 샀거나 제조사에서 이제 이런 시험 성적서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문서를 줬기 때문에 그걸 갖고 오해를 했다든가, 또는 이제 정식으로 수입을 했다면 통관하는 과정에서 14세 이상의 제품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든가, 이런 식으로 첨부 문서를 제조사로부터 받기도 하고 도매상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통관 절차에서 이제 그 통관과 관련된 서류로 입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서나 소견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KC 인증으로 유사한 사례로 오해를 했다. 그런데 내가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한 증빙 서류가 그래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현상은, 올해 초부터 일어나는 현상은 그러니까 이커머스 쿠팡이라든가 11번가라든가 G마켓, 네이버 이런 데다가 제품을 올려놓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제품은 손에 만져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매 사이트,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 사이트면 해외에서도 팔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가 있겠죠. 그 상세 페이지를 고스란히 그대로 복사해서 대한민국 이커머스에 해당되는 쿠팡, 네이버, 또 11번가, 옥션 이런 데다 그대로 옮겨서 판매를 하니까 본인들은 이제 그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매입을 하고 배송되는 주소를 본인이 물건을 사겠다고 연락을 준 본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매자의 주소로 바로 직송이 되도록 하는 그와 같은 판매 방식을 하시는 분들이 10이면 10, 100이면 100이다 할 정도로 대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매 사이트, 해외 구매 사이트를 보면은 천묘라 그러나? 천묘 티몰컴이라든가 또는 아마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사이트를,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셀러들이 퍼서 옮기기 좋게 상세 페이지를 대한민국 국민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잘 작성을 해놨더군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안 하고 제품을 만져보지도 않고 제품에 대한 구성 내용도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세 페이지 정도의 정보를 갖고 그대로 옮겨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줄 수 있는 문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저도 보고 그거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경 행정사는 KC 인증을 아주 많이 한 입장이기 때문에 역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처분 공문을 받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KC 인증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서 소명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부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제품 특성에 따라서 유화 제품이니 전기 제품이니 뭐 침대나 나무 제품이든 그런 거에 맞게 KC 인증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기준서에 해당되는 것이 부속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속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가면서 이제 억지 춘향으로 의견서와 소견서를 이제 작성을 해드리죠. 그래서 특히 지금과 같이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고스란히 퍼서 상세 페이지를 해갖고 판매를 하다가 KC 인증, 미 인증에 따른 행정처분 공문을 받은 분이 있다면 이제 이미 KC 인증을 경험을 했고 KC 인증을 성공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많이 스토리를 갖고 있고 노하우를 갖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이 셀러들이 과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와 같은 판매를 하는지 해서 제가 직접 셀러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은 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까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제되거나 또는 감량될 수 있는 의견서와 소견서를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KC 미 인증에 따른 의견서나 소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단지 그냥 말로만 표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KC 인증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고 또 셀러들의 판매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민경 행정사의 의견서나 소견서는 완전히 차별화된 문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소명을 해서 구제되거나 또는 감형되신 분들을 위해서 작성한 소명 자료의 그 작성 요령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제품을 KC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 그와 같이 판매한 이유는 알고 저지른 죄가 아니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또는 오해를 해서 저지른 죄다. 오해를 했다는 것은 제조사로부터 또는 판매회사로부터 KC 인증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 자료를 이제 첨부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렇게 적발된 거에 대해서 100번 잘못했다고 이해하고 바로 저는 판매 중지를 내렸습니다. 사이트 정보를 내려서 판매 중지가 됐고 또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험 의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입증 서류를 같이 겸비해서 제품 판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이전 단계에서 해야 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나는 굉장히 팔지도 못했다. 몇 개 팔지도 못했고 한두 개 판 거조차도 제품안전관리원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전파안전관리원에서 구입한 그 정도가 판매됐을 정도로 소량을 판매했기 때문에 매출 실적이 다음과 같아 해갖고 이제 뭐 쿠팡이나 옥션이라든가 네이버에서 이제 구매한 거에 대한 입금을 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올려놓은 사이트를 화면 캡처를 해서 또 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 또 청년 실업자로서의 고생을 하다 어렵게 얻은 이제 사업이었다는 점, 그 다음에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은 얘기, 뭐 이런 식의 이제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의견서와 소견서를 이제 작성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뢰인한테 내가 이렇게 초안을 작성했는데 당신이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어려운 여건의 스토리가 있으면 적어서 보내세요. 그랬더니 한 케이스는 암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인데 30대 초반, 그래서 이렇게 청년 실업 상태에서 어렵게 이커머스에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사채나 이런 돈에 쪼들이다 보니까 암까지 걸렸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본인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실업 상태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사채에 돌려막기를 하는 그와 같은 현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어려운 여건까지 가미해서 의견서와 이제 소견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품안전관리원이나 기술표준원에서 공문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냥 사실조사를 하는 거에 끝인 거고, 그 내용이 지자체로 넘어가고 또 경찰로 넘어가고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제 저희가 했던 이제 수백 건 중에서 그냥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종결된 거는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분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 판매된 게 하나도 없고, 또 더불어서 담당 주무관이 또 아주 착하신 분이고, 이래갖고 마음이 약하신 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종결된 2건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다 지자체, 경찰, 검찰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작성해드린 의견서와 소견서는 반성문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당황한 의뢰인이 가서 중원부원 말을 하면 체계도 없는데 전문가인 이민경 행정사가 작성해준 거를 일단 담당 공무원에게 들이밀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훨씬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소요할 뿐이지 마지막까지 가서 아무런 처벌 없이 종결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의견서와 소견서가 여러분들이 KC 미인증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게 이제 제가 경험한 수많은 케이스입니다.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태료나 과징금을 아주 소액 지급할 수 있거나 또는 종결하거나 이래서 경찰과 검찰까지 가서 힘든 거지, 그로 인해서 처벌은 이제 원래 행정처분 당시에 예정됐던 처벌보다 수위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행정처분 공문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앉아서 그대로 당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라도 노력을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신 다음에는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고, 만에 하나 아직 셀러로서 제품을 사이트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한번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이 제품이 KC 인증 제품인지 아닌지 주변 얘기만 듣고 낭패를 보시지 말고 전문가에게 사전 컨설팅을 한 후 KC 인증 대상 제품은 다루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